하노이 단판 패배의 악몽에서 깨어난 김정은 앞엔 결코 쉽지 않은 악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밀당은 밀당이고 산적해 있는 내부의 통치 위기가 심각합니다. 김영철과 애무성의 비핵화 사기극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실패를 맛본 군부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너무도 큰 기대를 가졌으나 하노이 대패에 실망하여 맥을 놓고 있는 관료들은 어떻게 휘어잡을 것인가? 게다가 대량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붙들어 둘 것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아찔한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치자금, 즉 달러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남한이 말만 믿고 트럼프를 우습게 보고 북미 빅딜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북이 한 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70억 달러 좌우인 것 같습니다. 이 70억 달러는 석탄과 광물, 금괴와 아연계, 그리고 농토산물, 고급 오적을 비롯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전부 내다 팔 때의 숫자이고 중국이 유엔의 경제 제재에 형식적이나마 동참하고 있는 조건에서 소 무역을 통해서 몰래 팔고 있는 자금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에 형식적이나마 동참하고 있는 조건에서 소 무역을 통해서 몰래 팔고 있는 지금은 애화 핵둑이 예전 같지 않아 최대한 40억 달러 정도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정찰 총국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서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를 팔고 또 사이버 머니를 훔치고 스와프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으로 기업과 개인들이 돈을 털어내고 블록체인 거래소들을 털어서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을 도둑질했지만 이제는 북한의 사이버 도둑질에 다들 최고 수준의 보안을 하고 나서자 이것 또한 녹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바닥난 것은 물론 벌어들인 달러가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지만 애비가 죽고 나서 큰돈 쓰는 맛 재미 들린 재벌 2세들처럼 저하고 싶은 짓거리는 다 하다 보니 40억을 남긴 애비 유산도 몇 년 만에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집권 7년 사이 김정은은 자기 업적이 부족한 그 스펙을 급조하느라 나라 외화를 물쓰듯 퍼내서 전국에 김정은의 금도금한 동상 수백 개를 세웠고 우상화 시설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키장이니 물놀이장이니 그리고 승마장과 고급 유정 이런 것들을 보란듯이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등등의 초대형 주택단지를 6개나 건설하다 보니 엄청난 대화를 탕진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만 하여도 거의 즉흥적으로 원산 갈마 관광특구 건설을 결정하고 심리에 명사심리 핵수욕장을 다 파제끼고 거기다가 각종 숙박시설과 해양 리조트, 체육시설들을 세우느라 뼈대만 잔뜩 세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백두산 관광특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꾸린다고 하면서 날바닥에 파고 기초를 세우고 건물 뼈대를 올려놓은 데만 해도 또 많은 돈을 써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치 자금이 바닥난 김정은에게 500만이 충성계층, 이 부양이 난중에 나는 것입니다.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당장 110만이 넘는 군대 유지가 가장 큰 부담일 것입니다. 휘발유, 식용유, 피복, 이것을 북한에서는 3대 보급물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물자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말이죠. 제재로 연 50만 배럴밖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석유류를 밀수로 쏘음반한다고 하지만 현찰로만
가능합니다.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입에 풀칠만 하는 군대, 이들이 불만은 금방 폭증할 것입니다. 북한은 광물 수출로 연 10억 달러를 벌었는데 주로 당, 군, 특권층의 주머니로 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양을 포함한 충성계층 500만을 제외한 2천만은 김정은이 국민이 아니니 크게 돈 들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명절 등 이러저러한 계기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라도 달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광물 수출을 전부 막은 지금 제재는 일반 주민보다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쬐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부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정은이 당분간 호화파티나 선물 정치 이걸 계속할 자금조차 없다는 것이 평양의 고위소식 통의 전언입니다. 제재의 효과는 강도와 시간의 곱한 값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재 강도를 더 높이기는 쉽지 않지만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말 그대로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면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을 안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관한 시간은 김정은의 편이 아닙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제 부국론을 띄우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정은은 시간이 없는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충격을 앞두고 다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뒷감당이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펑펑 써댔을까요? 그가 돈 귀한 줄 모르는 천치기적인가요? 아니면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 청와대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조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평양에까지 불러다 놓고 우리 민족끼리 잘 얼매 놓았고 문재인 정부를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제부터 잘 다부린다면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의 명목으로 쌓아놓은 수조 원의 거액을 받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판을 깬 이유가 삼척동자에게도 다 이해되건만 남한 대통령은 아직도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비핵화가 도래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는 대놓고 미국을 설득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꼭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소중한 우리 국민이 혈세 수조 원을 북한 퍼주기 위한 채비를 다구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소가 웃을 일이고 그 속심이 너무도 빤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남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보다는 김정은 살리기가 절대적 소명으로 자부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경악스럽습니다. 한때는 저 북한이 주민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된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그가 자기의 한일이라고 일컫고 있는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과 금강산 전부 풀리면 연 1억 5천만 달러가 김정은이 금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 미국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마지막 핵카드인 핵잠수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통령이 진짜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제재의 뚝을 허무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충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